이곳은 서울 용산 삼각지입니다. 그 유명한 배우님이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 그곳입니다. 자, 초겨울 해걸음 햇살이 눈부신 이곳이 그 옛날 배우님께서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 그 원본입니다. 고가도로가 있었던 장소가 지금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님이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입니다. 여기 있죠. 이인선 작사, 배상태 작곡, 배우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좀 가서 자세히 가서 찍도록 하죠. 이 돌아가는 삼각지는 2001년 11월 달에 제작이 된 동상입니다. 제가 이제 용산구청에 배호 거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배호 거리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도로명 주소로 하는 바람에 배호 길이 없어지긴 했는데, 배호 노래비는 그 당시 제가 용산구청에 건의해가지고 디자인을 공모를 했었는데, 디자인 공모 비용이 워낙 작아서 제대로 된 노래비가 아니라 이거 서울대 교수가 만든 조각 작품인데, 기존의 다른 작품을 제작을 해놓고서 여기에다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와 정식으로 맞는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답고 기념이 될 만한 노래비가 이곳에 섰다는 것만 해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돌아가는 삼각지, 저 오른쪽으로는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쪽에는 원효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이태원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곳이 그 유명한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로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는 1967년 12월 삼각지 고가 차도가 생겼었는데 한국 최초의 입지에 교체되었죠. 그러다가 1994년 7월 8일 고가 차도가 철거되고 이제 그 지하철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돌아가는 고가도로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제 이 노래와 같이 연관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로 인해서 돌아가는 삼각지가 더 히트를 쳤다는 그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배우님에 대한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4편입니다. 배우님의 그 위대한 명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동상을 세운 삼각지 로타리를 촬영하고 다시 전국 배우협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우 약전 정영교 씨가 쓴 것을 다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을 읽어드린다 생각하시고 두고두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5년 말 황금의 눈 김인배 작곡 취입. 자, 이때까지도 배상태 선생을 만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김광빈 씨가 얘기한 두메산골, 김광빈 씨가 작곡한 두메산골이 있었고요. 그게 1964년이라면은 이제 1965년 말에 황금의 눈을 작곡한 김인배 씨와 이제 인연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김인배 씨도 밴드 마스터로서 트럼펫을 아주 매혹적으로 잘 부르는 그런 분이었죠. 배우와 그 악단 리더로 장안의 유명 캐바레든 업소에서 노래하는 드라마 전성기 구가하던 시절입니다. 1966년 1월 30일자 주간 한국에서 배우는 블루스풍의 달콤한 무드의 레퍼토리로 감정 표현이 풍부한 가수로 소개되고 있다. 배우는 당시 아직 무명 가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KBS 위문열차 등 라디오 출연도 간혹 하였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KBS TV 전국 노래자랑의 신인 가수 출연이라고 할까? 그의
주요 레파토리는 황금의 눈, 두메산골, 그대만이, 굿바이 등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특유의 감정을 풍부히 넣어 노래하면 담당 PD들은 제발 좀 동요처럼 무난한 창법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그는 당시 가요계의 유행과는 틀린 창법을 구사하였다. 가수에게 있어서 레코드 칩은 지금이나 40년, 50년 전이나 그가 가수로서의 정식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대중의 평가를 받아 가수로서의 성공을 가늠케 하는 중요 사안이다. 지금은 가수 데뷔와 음반 발표가 동일한 의미로 돼 있으나 배우가 활동하던 1960년대 초중반만 해도 노래의 히트를 전제로 한 음반업계 상업적 계산과 가수의 인기,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음반을 낸다는 것은 아무 가수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에도 가수 지망생들은 음반사에 가서 잔심부름부터 시작하여 노래 연습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히트 가능성이 있는 인정될 때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 외에 노래 실력을 어느 인정받는 가수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반주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릴 테이프에 노래와 같이 녹음하여 방송에서도 테이프를 틀어주는 정도의 LP 음반이 상업적으로 보편화되기 이전이었다. 배호도 1963년 5월 그때 개국한 동아방송 스튜디오에서 외삼촌 김광빈 씨와 함께 가서 김광빈 작곡 두 곡을 최초 취입하였다. 정확한 곡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김광빈 씨의 당시 밤무대 인기곡인 굿바이, 그대만이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가 1964년 두메산골을 최초 음반 취입한 후 역시 김광빈 씨의 곡인 녹색의 장미나 사랑의 마술사 같은 발라드나 스윙 리듬의 서구 경음악 스타일의 곡을 당시 속칭 보따리 장수라고 표현되는 전속 개념이 아닌 영세 업체인 오스카 레코드 4등에서 취입한 음반이 남아있다. 그 곡이 유행이 히트가 되면 약간의 이익을 찾는 정도로 영세한 음반사였다. 당시 배호의 상기 초기 곡들은 서구의 경음악풍에 현란하고 복잡한 리듬의 반주와 역시 재즈적인 멜로디와 원색적인 가사 내용과 함께 배호 자신의 고음의 멜로디가 추가되어 당시 유행하던 평이하고 정형화된 동요 스타일 같은 가요 스타일과 너무나 개성적이고 아주 특이한 창법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별로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당시는 글쎄 너무 정통적인 그냥 그 창법에 의해서 동요나 그냥 군과 비슷한 스타일로 깨끗하게 부르는 것만 높이 평가됐지 배우님처럼 개성이 강한 매혹적인 허스키로 부른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 대중들에게 호응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그 후 1964년 당시 메이저 음반 업체인 지구 레코드사에서 김인배 작곡의 황금의 눈과 내 몸에 손대지 마라를 취입하였다. 배우가 최초로 전속이 된 것은 1965년 미아리에 있던 영세한 뉴스타 레코드사였다. 그때 배우는 두메산골과 황금의 눈으로 가끔 방송을 타고 있던 신인 가수 겸 자신의 악단인 배호와 그의 악단 밴드 마스터로서 밤무대 노래하는 드럼으로 장안에서 잘 알려진 요즘으로 말하면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할까? 상황은 앞에서 자세한 설명한 그대로이다. 그때의 매혹의 가수라는 타이틀로 자신을 밤업소에서 픽업한 당시 유명 연예 잡지인 아리랑의 취재기자인 작사가 전후 작사로 당시 MBC 음악 프로 PD이자 방송 근무 중 이따금 작곡도 하는 작곡가인 나규호 씨의 곡인 누가 울어와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의 몇 곡 그의 검은 나비 등이었다. 그 후 그의 최대 히트곡인 나규호의 두 곡은 우리에게 익숙한 배호의 저음에 절규하는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창법과 많이 다른 고음을 가는 음색으로 깊은 호소력 부분이 약하여서 20초 정도의 애절한 맛이 지배적인 창법이었다. 전속된 영세 업체인 뉴스타 레코드의 홍보 부족 및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기 두 노래는 몇 년 후 돌아가는 삼각지의 폭발적인 인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가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운명이 된 것이다. 1964년 조직한 배호와 그의 악단 밴드마스터로서 배호는
드럼 주자이기에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었으나 주로 외삼촌인 김광빈 씨가 편곡해준 악보를 많이 이용, 악보를 능숙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단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서 연주곡의 각 악기의 연주 멜로디 및 연주 방법을 즉흥적으로 불러주며 연습을 하였으며, 단원들은 배우가 권하는 대로 연주하면 악보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연주가 탄생되었다.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을 하였다고 한다. 배호에게 영향을 받아 색소폰 주자인 같이 활동한 이종 사촌인 정달삼 씨의 회고에 의하면 배호는 음반 등에서 한 번 들은 수많은 곡의 멜로디를 머릿속으로 완벽히 외워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불러가며 단원들을 지도했다고 할 정도로 천재성을 보였다. 배호와 그의 악단은 한창 활동할 66년에는 매주 토요일 학생들을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특별 공연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당시로서는 방송에도 거의 들을 수 없는 멋진 외국 음악을 연주 선사하였다고 한다. 1966년 여름, 밴드 마스터 겸 신인 가수인 배호의 인기를 소개하는 글을 소개한다. 1966년 11월호 당시 유명한 연예 오락 잡지에서 밴드 마스터이자 뉴페이스로 가요계에 등장, 목화 그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는 배호 군은 특히 여성들 팬 사이에 인기가 좋다. 곱상한 미남형의 얼굴에다가 알맞게 균형 잡힌 체구도 체구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여성 팬들을 뇌살시키는 무기는 그 보이스 칼라의 섹시한 핑크빛 무드에 있다는 얘기. 그의 노래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황금의 눈이 그 첫 번째 음역이 넓고 박력이 있는 데다 그 세련된 필링은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히트의 곡선을 탄 것인데, 여성 팬들의 경우에는 그 하이톤, 고음에 있어서는 개성 있는 창법의 어떤 성적인 매력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가 출연하고 있는 프린스 사롱은 그를 보러 오는 여성 팬들로 성원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 지난 8월 어느 날엔 몇몇 중년 부인들에 의해 납치를 당한 일도 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당신의 팬, 우리들이 만든 음식을 가까이 모시고 대접하고 싶어서. 불리어간 자리에는 여름철에 미각을 돋구는 그런 성찬으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다는 후문. 덕분에 몇몇 동료들도 불청객으로 따라가 포식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를 아끼는 주위 사람들은 행여 그가 연한 속에서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부러움에 찬 걱정들이 한창이었다. 당시 최고 유수의 전문 잡지인 글은 배호의 인기와 그의 노래 창법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장안의 일반 주부들이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제공할 정도로 여성 팬들에게 그의 인기와 60년대 열성 팬들의 순수한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배호 이월경, 너무나 우연한 1966년이죠. 우연한 계기로 비운의 급성 신장염에 걸리다. 어머니 회고에 의하면 이월경 업소 공연 후 친구들과 돼지고기를 잘못 먹은 후 체해가지고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며 비운의 급성 신장염을 얻고 온몸이 심하게 부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고자 악단 생활을 계속하다 병세가 심해져 가을 청량리 단칸 새방에서 투병 생활에 들어감. 초기 증상은 소변량이 줄고 복통과 함께 미열이 나는 증세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당시로서는 주변에서 걸린 사람이 희귀한 병으로 콩팥의 세포가 죽어가면서 배설 장애를 수반하여 전신 쇠약, 식욕 부진과 얼굴이 심하게 붓고 숨이 가빠지며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부어 올랐다. 그래서 배호는 좋아하는 술과 담배도 끊었다. 배호의 식중독에 의한 급성 심장염은 요즘에 무서운 병원 속 대장균과 같이 우선적으로 신장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하며 용혈성 요독 증세를 일으켜 신장 기능이 약해져 인체의 수분이 배설이 안 되며 세포로 수분이 흡수되면서 온몸이 심하게 붓는 증세로, 그 주요 증세는 극도의 피로함과 어지러움을 동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만 되는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는 치명적인 불치의 병으로 현재에도
신장 이식을 통해서만 완치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왜 이런 불치의 병이 음악과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 주었고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하늘이 주는 음악적 재능으로 평생을 가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24살의 젊은이의 몸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까? 배우의 비운의 요절은 이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계기인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되었다. 최고 신이 그에게 준 음악적 재능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의 재능이 꽃필 영광을 미리 두려워하고 시샘한 다른 신들의 질투에서 나온 죽음의 음모라고까지 상상이 된다. 8년 가까이 점심을 거의 먹어보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업소에서 일하고 기진해 집에 들어가면 식은땀을 둘러쓰고 의식불명의 수면 상태로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건강을 해친 원인 같아요. 배우가 병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다. 상기 배우의 말은 그가 몸이 약해지고 결국 신장병을 얻게 되는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 주요한 대목이다. 여기서 8년은 배우가 16살로 음악에 입문하여 58년부터 65년까지이다. 배우 어머니의 회고에 의하면 외삼촌 밑에서 악기나 다루고 있을 때는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밤무대에서는 오후 5시에 해질녘부터 밤 11시까지 공연을 했다. 드럼이라는 악기는 온몸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악기의 특성상 어느 악기보다 체력의 소모가 많은 악기이다. 1964년경 배우가 외삼촌을 떠나 독립하여 외삼촌의 구속 없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악단에서 연주 활동을 하던 신장병이 발생되기 전 2년여의 밤무대 악단 생활은 20대 초의 건강한 젊은이에게도 섭정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매일 계속되는 밤무대 연주 활동은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달픈 피곤이 쌓이는 고된 직업이었던 것이다. 특이한 점은 배우의 드럼 연주는 다른 드럼 연주자와 달리 캉캉복 스타일이나 정장의 수려한 후리후리한 외모로부터 개성이 너무나 남달랐다 한다. 건강했던 배우는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열정적이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앉아서 드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일어서서 몸과 양팔로 춤을 추듯이 멋진 춤 동작과 스틱을 공중으로 집어던져 다시 받아 복을 치는 각종 묘기를 부리며 연주하니 손님들은 잠시도 그에게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요. 그의 매너는 한마디로 스타성을 한껏 보여주었다 한다. 그의 악단이 출연하고 배우가 있어야만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 매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업소에서는 그를 서로 스카웃하려고 경쟁할 정도였다 한다. 나는 돈을 벌어 가족을 편히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며 10대 말부터 배우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남달리 가지며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해야 되는 냉엄한 현실에서 그는 묵묵히 한마디 양처럼 일을 했다. 당시는 밤 12시 통행 금지로 대표되는 정부가 국가 경제 개발을 지상 최고 목표로 자유와 방종의 생활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억압되던 암울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 배우는 외삼촌 악단 시절도 늦게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그랬는지 늦어서 못 갔는지 집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된 어머니는 업소로 찾아오곤 했다 한다. 외삼촌 품을 떠나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고단한 연주 활동을 끝내면 악단 친구들과 어울려 집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았으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 종로 2가부터 낙원동 골목은 장안에서 유명한 유흥가로 여관과 술집은 물론 밤에 꽃들이 활개를 치던 활락가로 유명했다. 배우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고 놀며 집에 못 들어가면 여럿이서 여관방에서 잤을 것이다. 병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은 외삼촌이 보기에 그때 배우는 며칠 집에 안 들어가고 여관방에서 친구들과 잔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섭생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청년 배우는 약간 무절제한 생활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고된 연주 활동이 계속되는 과로에 시달리며 자신의 회고처럼 점심은 8년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으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건강관리 개념이 희박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으며 건강했던 몸도
견딜 수 없이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갔다. 과로는 만병의 근원이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무리한 연예 활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지금도 연예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상기 자신의 말대로 과로가 건강을 해칠 원인이 되어 돼지고기를 다 같이 먹고 있어도 배호만이 체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신장염을 얻게 된 것을 신중한 추론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음악을 할 때는 행복했으나 외롭고 고달픈 그의 밤무대 생활이었다. 다음 며칠 만에 온몸이 부은 배호는 우선 외삼촌인 김광비 씨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렸다. 삼촌, 내가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놀란 외삼촌이 배호를 낙원동 근처 다방에서 만났을 때 배호는 배가 심하게 불렀으며 얼굴도 심하게 부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당시 유명한 작사가이자 연예 전문 잡지인 아리랑 취재부장으로 가요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우 씨가 배호의 공연하는 업소에 자주 오면서 배호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가창에 깊은 매료되어 배호를 픽업, 방송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자신과 절친한 MBC 음악 프로 PD였던 작곡가 나기호의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을 발표하였으나 미아리에 있었던 영세한 레코드 회사인 뉴스타 레코드가 부도나는 바람에 홍보 부족 등 이유로 전속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라디오에서는 배호의 초기 세 곡 두메산골, 황금의 눈, 누가 울어가 가끔 방송을 타면서 비록 무명 가수인 배호의 이름도 약간 알려지며 가수의 딱지를 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호는 이때 벌써 무대에 혼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장병 증세가 악화되어 있었다. 3월 9일 최고 인기 연예 오력 잡지인 아리랑 창간 1주년 기념 독수리상 수상식 시민회관 공연 및 가수의 날 워커쇼 공연에서 그대만이 열창. 배호의 급성 신장염 증세는 금전적 이유로 변변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나마 한약을 먹으며 약간의 차도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병원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만은 서서히 커져만 갔다. 배호님이 이제 신장염이 걸린 계기서부터 신장염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때가 1966년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이제 그 배상태 씨는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이고, 그 배호 어머니의 말대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체해가지고 신장 병이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병에 관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님이 고통이 시작이 되고 순환이 시작이 되고 절규가 시작되는 1960년도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 4편을 이렇게 마치고요. 배호의 일생을 지금까지 1편, 2편, 3편, 4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만 봐서도 한 가수의 고통과 시련과 순환과 참 역사가 대단했다는 것은 아주 가슴 절절히 느껴옵니다. 배우님이 1942년생이고 1966년까지니까 이제 겨우 22, 3살 정도까지밖에 이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그 심한 신장병과 또 최고의 히트곡 돌아가는 삼각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니까 배호의 일생 5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사람들에게 권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듣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전국배호협회는 여러분들의 지원과 응원과 찬조가 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 전국배호협회 회장 김수영, 배호약전을 지금 이렇게 해서 4편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5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